그렇게 첫 회에 조용필 선생님을 모시고 싶었는데 모시지 못했잖아요. 네. 그렇게 포기했으면 조용필 선생님은 부로하고는 인연이 없었을 거예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프로그램 만드는데 이용만 당하시고. 근데 그렇게 끝나진 않았죠? 그렇죠. 그렇게 끝나진 않았죠. 아름다운 구설. 그 이후에 8년 뒤에 조용필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처음에 안 된다고 하니까 8년 기다렸다가 8년 만에 찾아뵙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렇죠. 얼마나 귀찮게 했을까? 1회에 조용필 선생님을 모시지 못한 부분이 계속 아쉬움으로 남았었어요. 물론 심수봉 선생님이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게도 프로그램이 런칭이 됐지만 그러니까 이름값이 문제가 아니고 처음에 시작 태동하게 했던 그 매개체가 조용필 선생님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노래였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조용필 선생님이 가시는 곳마다 8년 동안 조용필 선생님이 어디 공연장 가신다, 뭐 어디 아. 가신다 그러면 거기에 무조건 꽃다발, 꽃바구니. 그리고 가장 결정적이었던 게 저희가 몇 년을 하면서 출연 가수분들, 후배분들한테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사진을 다 찍었어요. 세준 씨도 찍었죠? 기억나. 네. 꼭 뵙고 싶습니다. 뭐 이런 걸로. 그거를 들고 사진을 다 찍었어요. 그래서 예. 그거를 몇 년치를 쌓아서 크리스마스 때 조용필 선생님이 공연을 하시는데 공연장 앞에다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었어요. 그 사진들을 다 붙여.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그걸 본 거예요. 이건 뭐야? 네, 그래서 이제 그 옆에 계셨던 매니저분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가세요 했으면 그냥 끝났을 텐데 그렇지. 이거는 제작진이 몇 년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렇게까지 하면 우리가 계속 모른 척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솔직히 되게 짜증나. 이것들 진짜. 네. 진짜. 그래서 결국 8년 만에 그 삼고초려 끝에 섭외에 성공을 합니다. 제가 불후의 명곡 하면서 너무나도 당연히 섭외에 가장 공을 들이고 가장 어렵게 모신 분이 이제 조용필 선생님이고 단연. 그 외에도 비교는 되지 않지만 뭐 어렵게 섭외했던 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 마이클 볼튼. 생각지도 못한 이름이 나오니까 깜짝 놀랐네. 그때 제가 고생했던 거 생각하면 혹시나 나중에 마이클 볼튼 그거는 뭐 상도 받고 그랬죠. 그거는 해외에서 네. 큰 상 받았어요. 그거는 하나 킵해 놉시다 그럼. 그렇죠. 마이클 볼튼 편은 나중에 한번 마형. 이제 조용필 씨를 모시기로 했어요. 네. 근데 모시기로 한 거에만 그냥 들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픽스가 된 다음부터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진짜 시작인 거지. 그게 뭐가 가장 문제였냐면 다른 편 할 때는 가수들 섭외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조용필 씨 편은 나오겠다는 가수를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힘들어. 다음번에 해줄게. 그게 큰 차이였죠. 그러니까 저도 나오고 싶다고 얘기는 안 했지만 은근 기다리고 있었는데 연락 끝까지 없더라고요. 그때 한창 나갈 텐데. 그래서 이미자 씨 편에 섭외를 했고 거기서 우승하셨죠. 그것만으로도 뭐 분에 넘칩니다. 예. 조용필 씨 편은 문제가 또 히트곡이 너무 많은 거예요. 조용필 씨 히트곡 중에 우리가 다루지 않는 곡들이 아까운 게 너무 많죠. 빅히트곡 그거만 한 30곡 30개 되죠? 되죠. 네. 그래서 원래 불후의 명곡은 2주분 특집을 할 때 한 주에 5팀씩 총 10팀 10곡 가지고는 조용필 선생님의 히트곡을 담는 게 어림도 없는 거예요. 한 5회분 해야 된다. 유일하게 3회분을 했어요. 하루에 다? 하루에. 근데 가수들이 너무 협조적이야. 그럼. 조용필 선생님 노래를 그것도 조용필 선생님 앞에서. 근데 이제 이날은 또 특이했던 게 1주차, 2주차는 5명이 했고 3주차는 6명이 했어요. 뭐야 또 왜? 노래를 못 빼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15곡을 뽑아내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힘들었죠. 어떻게 뭐 해야 되는 거냐. 흘리지 않도록 막. 자, 여기서 이제 미담 들어갑니다. 네. 후배 가수들이 얼마나 조용필 선생님을 뵙고 싶겠어요. 그 용안을 근거리에서.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불후의 명곡에 레전드 분들이 오시면 전설 선생님 오셨습니다 하고 쭉 알려요. 그럼 이제 3, 4, 5 찾아뵙고 그럼 이제 줄 서서 하고. 한 명씩 들어가서 인사드리고 나오고 인사드리고 나오고 이게 일종의 세리머니 같아요. 심지어 어떤 전설분은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가수들이 인사를 늦게 온 거예요. 정말 불같이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왜 인사 안 오냐고. 그날 가장 욕을 많이 먹은 게 홍경민. 또 홍경민이 나오는데. 홍경민은 왜? 그날 제일 선배였어요. 출연자들 중에. 그러면 좀 이렇게 인솔해가지고 왔었어야지. 그날 그 선생님은 경민이한테 대놓고 얘기를 했다라기보다는 경민이가 후배 가수들을 보호한 거예요. 자기가 그냥 대표로 욕을 먹으면서
근데 그날은 메이크업이 늦어져가지고 못 간 거였거든요. 전설분들 입장에서도 오랜만에 방송국 갔는데 내 노래 불러줄 후배들이 와가지고 인사하면 되게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은근 기대도 되고. 네. 그런데 이것들이 시간이 가도 소식이 없어 그러면 섭섭하실 수도 있겠다. 아, 근데 그분은 그거를 대놓고 정말. 그만해. 근데 어쨌든 그럴 정도로 그 인사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세레머니예요. 그분을 굳이 꺼낸 이야기가 뭔가 네. 굉장히 또 대조되는 뭐 상황이 있었던 건가 자, 보지? 조용필 선생님이 오셨어요. 네. 선생님 지금 후배 가수들이 차례대로 인사를 들어올 겁니다. 네. 그랬더니 조용필 선생님이 하지 마. 예? 아니 애들 귀찮게 왜 그래? 내가 다닐게. 대기실 16개를 직접 다니시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진짜로. 야, 나 불후의 명곡 한 50번 나갔는데 한 번도 그런 경우 없었는데. 그쵸? 네. 네. 저도 전설을 출연해봤잖아요. 네. 내가 전설이 되니까 그게 또 안 되더라고. 막 기다리게 되지. 안 나서죠. 나 그냥 참나. 아, 이게 거장의 어떤 풍모?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제 눈에는 이제 하트가 이렇게 딱 그려지고. 그리고 이거 준비하는 과정에서 네. 선생님하고 미팅을 계속 했는데 약간 현실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분하고 이러고 있는 게 진짠가? 아, 예. 근데 너무나도 편안하게, 뭐랄까, 왜 가오 잡는다 그러잖아요. 네. 예. 일본 말이야. 예. 어깨에 힘을 넣으셔도 리스펙 할 수 있는데 음. 늘 웃으면서 PD에 대한 존중, 방송에 대한 존중,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보통 전설분들하고 얘기할 때 되게 힘든 게 곡 선곡. 가수들이 다 해서 편곡까지 마쳤어요. 근데 나 이 노래 싫은데 왜 난 저거 해줘. 근데 그 곡은 아무도 모르는 노래야. 그리고 그런 것도 있지. 이제 이건 받은 노래, 이건 내가 쓴 노래.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조용필 선생님한테 이걸 선곡 리스트랑 출연자의 명단 가져갔는데 선곡 리스트는 아예 보지도 않으세요. 선곡은 당신들이 하는 일이지. 애들 쭉 보더니 저한테 한 명 한 명 다 물어보시는 거예요. 잘 모르는 후배들에 대해서는. 조용필 선생님이 그 명단에서 제일 반가워했었던 가수가 김종서 씨. 종서형한테 조용필 선생님은 정말 각별하죠. 그럼요. 네. 진짜 만나기만 하면 조용필 선생님. 아, 예, 예. 비틀즈하고 네, 조용필. 비틀스 조용필. 네, 네. 종서 형님한테 있어서 비틀즈보다 위에요. 그럴 정도로 정말 존경하는. 이 형 그때 무대 위에서 울었나? 울었어요. 제가 요 얘기를 하려고 그때 자료를 좀 찾아봤거든요. 네. 앞에 덕담 한마디 하시고 종서 고마워 이 한마디에 눈물이 빵 터지더라고요. 종서 형이 우는 캐릭터가 아니거든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왜 피도 눈물도 없냐고 하냐면 우리 로고송 누가 들어도 아름다운 구석 돌려쓰기잖아요. 그렇죠. 그걸 딱 들려드렸더니 세준이 저기 변호사 좋은 사람으로 섭외해놔라. 나한테도 그랬는데. 우리 공동 대응합시다. 그래서 얘기가 나온 김에 또 종서 형은 우리 패밀리잖아요. 전화 연결 한번 할까요? 그래요? 네. 뭐 하실까 지금? 요즘 그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 볼륨이라는 LP바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여보세요? 형님. 어이. 예, 저예요. 그러니까. 네, 옆에 세준이 있고요. 형, 잘 되고 있지? 예, 로고송 때문에 형이 뭐 소송 걸 것 같아가지고 지금 변호사 알아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좀 센터 하나 알아봐요. 예. 전에 크게 하고 있어, 내가 지금. 저희가 오늘 유튜브에서 조용필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성이지. 근데 전에 불후의 명곡 그 조용필 편에 조용필 선생님의 말씀 듣고 무대 위에서 우셨잖아요. 울었어. 진짜 감동 먹었지. 네. 가까이 있어도 내가 아직도 어려운 분이거든, 굉장히. 네. 고생했다, 수고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급 감동을 먹은 거지. 그래서 진짜로 찐 눈물을 흘린 거였어. 그럼 형님 그 세대 가수분들한테 좀 많이 존경받는 분인가요?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으로 다 보여주는 거잖아. 대표적인 분이 아니었나. 그래서 80년대 막 전성기 때 하나하나 낼 때마다 약간 지표. 음악은 이렇게 가야 돼라는. 그리고 최초로 연주를 듣게 만들어준 뮤지션이야. 연주를 듣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뭐 노래만 들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편곡부터 연주부터 사운드 레코딩 이렇게 음반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거를 이렇게 제시하신 분이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투자를 거기다 하셨을 거라는 걸 이제 진짜 하는 거지. 예. 형님 그럼 그날 방송 이후에 조용필 선생님 또 뵌 적 있나요? 옛날에는 연락도 못 드렸는데 근데 간혹가다 연락 드리고 이제 이러는 것도 하나의 또 기쁨이지 나한테는. 차트 뵌다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네.
계속 전화 연락만 드리고 안 그래도 뭐 신승훈하고 같이 가서 뵙자 그랬는데 서로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이제는 좀 코로나도 지났으니까 찾아뵐 생각 하고 있어. 날 풀리면 안 그래도. 형님, 이제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형님하고 개인적으로 제일 친한 그 뮤지션이 서태지 씨잖아요. 그럴 게 없지 뭐. 조용필 대 서태지. 오! 자, 하나, 둘. 태진은 자, 하나, 둘. 태진은 자, 하나, 둘. 태진은 서태지. 오! 서태지지. 그래도 그냥 어쨌든 그래도 가족 같은 친구니까. 아, 네. 그래도 친분을 택하셨네. 영순이. 김종서 태진의 김동태지네. 그것도 잘 적었다, 태준아. 그거를 아무도 언급한 적 없죠. 야, 이런 거 잘 적고. 너 KBS 갔다 온 다음부터 되게 좋아졌어, 그런 거. 그걸 사람들이 왜 안 쓰냐면 서태지를 앞에 둬야 되는데 그러면 이어지지가 않아. 들었어. 이런 깐죽거리는 거. 그게 없었는데. 이건 이제 방송이니까. 네. 너무 축하드리고, 내가 저기 스튜디오 한번 가서 한번 털게요. 네. 형 와주시고 저희도 저기 녹화 마치고 볼륨 갈게요. 아이고, 감사하지. 네, 형님, 그럼 들어가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파이팅! 예, 감사합니다. 김종서 씨와의 전화 연결이었습니다. 볼륨에 가면 방이 하나 있어요. 서태지 씨가 오면 밖에 이제 홀에 앉아있기가 아무래도 불편할 테니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하는데 온 적 있대요? 맨날 나하고 홍경민이 앉아있어. 그리고 보면 서태지 씨하고 종서형이 프리스타일 네. 같이 불렀잖아요. 물론 네. 하여가도 같이 불렀지만 네. 그때만 해도 종서형이 정말 날라다녔는데. 종서형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후배가 있어요. 네. 이 친구가 예전에 어디 통영인가 어디 무슨 방송국에서 주최하는 거였나 봐. 공연을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헬기가 하늘에서 투투투투투투투 딱 내리는데 거기서 김종서 서태지와 아이들이 딱 내리더래. 세상 이런 표현 죄송한데 진짜 간지 작살이었을 것 같아요. 아까 내가 가오 얘기했을 때 죄송해요. 그게 내가 맨날 그러거든 종서형한테 서태지와 아이들하고 놀다가 유리상자하고 놀래니까 형도 참 꼬였어. 그런 김종서 씨를 우리가 옆집 형 다루듯이 예, 그것도 왜 동네 바보 형 있잖아요. 종서형 팬들이 저 뭐 유튜브 하는데 오셔가지고 가끔 이래. 종서형은 잘 있나요? 가끔 가서 좀 들여다보고. 그래가지고 그날 종서형은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알리하고 붙었네 첫 판에. 네, 알리 뭔 얘기죠? 알리를 어떻게 해? 아우. 제가 그 불의 명곡 조용필 편을 하면서 제일 이상했던 거. 네. 가수들이 선곡하는데 예? 왜 이 노래를 안 하지? 어떤 노래? 쭉 보면은 여기 히트곡들 다 있어요. 여기 모르는 노래 하나도 없죠? 딱 없는 노래. 힌트 좀 줘봐요. 제목이 길어요. 얼마나 길어요? 그 노래가 킬리만자로. 킬리만자로의 표범? 네. 알리가 한번 부른 적은 있었는데 네. 다른 편에서. 제 느낌에 알리가 줬던 그 충격 있잖아요. 예. 무대하는 거 보면 약간 신들린 것 같잖아요. 알리한테 여러 번 접었다니까. 또 이날 의외의 결과가 3부에서 세븐틴이라는 아이돌 그룹이 우승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같이 붙은 가수들이 정동아, 다비치, 민우혁, 한동근, 장미여관. 뭐 어디 하나 쉽게 넘어갈 수 없는 팀들이잖아요. 그쵸. 이것 가지고 한동안 말이 많았어요. 이거는 뭐 아이돌 팬빨 아니냐. 지금은 그래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그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훌륭한 실력을 갖고 있는지 이제 많이 아는데 이때만 해도 노래로 승부하는 데서 우승을 해. 막 이런 시각이 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걸 아이돌 보컬들이랑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아예 그때는 그거 있잖아요. 가수를 나가수급과 부르급으로 나눴어요. 근데 부르의 명곡에서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나가수급이래. 왜 부르에서 노래하니? 나가수 가지. 그게 칭찬이었어. 맞아요. 노래를 잘한다라는 칭찬이었어요. 나도 우승도 많이 해봤잖아. 조관의 늪, 뭐 이런 거 하면은 되게 이제 평이 좋았거든. 네. 야, 이거는 나가수급이다. 이 무대는 나가수급이다. 이게 칭찬이었어. 어떻게 생각해서 기분 좀 나쁘지 않으세요? 나가수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나가수 짝퉁이라는 말을 들어도 그거는 제가 그냥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가수를 나가수급과 부르급으로 나누는 그거는
참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기분이 안 좋아야지. 왜냐면 내 프로그램 출연해준 가수들에 대해. 그러니까요. 가수들은- 저한테는 그 가수들이 최고인데. 그렇죠. 잘했어. 칭찬. 아무튼 여러모로 굉장히 참 재미있는 프로예요. 나가수와 불후의 명곡. 프로그램이 가수를 좀 바꾸기도 해. 저도 그 중에 하나예요. 유리상자를 조용히 그냥 조용조용 하던 사람이 불후의 명곡 나가서 조용조용히 꺼지다 보면 욱 하는 게 올라와가지고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러다 보니까 노래가 늘어. 불후에 한창 출연 많이 할 때가 저 태어나서 그때가 노래 제일 잘 부를 때인 것 같아요. 최근에 네. 홍경민 씨가 득음했대요. 50 이제 와서. 50 다 돼가지고.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 조용필 선생님의 노래들을 주제로 또 소재로 한 뮤지컬이 제작이 되고 있어요. 예, 조용필 선생님이 직접 출연하시는 건 아닌데 곡들이 워낙 좋은 곡들이고 그 작곡가 선생님들도 막 쟁쟁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원로 작곡가 분들. 네. 그래가지고 그 저작권료만 해도 수억 들어간다 하더라. 그럼 그 뮤지컬 내용이 조용필 선생님하고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아니 왜냐면 지금 조용필 선생님 음악을 가지고 드라마가 제작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인공 이름이 용필이에요. 그러면 그분의 일대기를 다루는 거야? 그건 아니래요. 그냥 그러니까 주인공 이름만. 예, 이름만 용필이구나. 용필인데 예.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조용필 선생님 음악이 쭉 깔린다고. 그래서 예. 이게 드라마와 뮤지컬이 같이 가는 건가. 글쎄 그건 모르겠네. 근데 저는 조용필 씨 노래는 조용필 씨가 불러야지 제일 제맛이죠. 그렇긴 하지. 시청자 입장에서 또 출연자 입장에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KBS 직원도 아니고. 이래서 함부로 퇴사시키면 안 된다니까. 불후의 명곡은 끝이다. 이런 얘기도 막 했었거든요. 저와 제작진이 어떤 돌파구로 마련을 한 게 무대 끝나고 집에 간 가수가 딱 3명 있어요. 방송국에 굉장히 큰 신뢰기는 해요. 네. 시장 바닥에 나와서 노래하라고 그래도 빤스만 입고 노래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